문재인의 말이 맞다면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만든 게 조국인데 윤석열 검찰 독재를 끝내겠다라고 사기쳐가지고 12석 가져가는 이런 시대의 정치 사기꾼이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의 말이 맞다면 자 문재인 인터뷰 중에 오늘은 자, 윤석열 발탁을 누가 했는가의 문제. 요거 어제 디테일하게는 말씀 못 드렸어요. 다 일단 제가 어제는 인터뷰 전체 내용을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해설을 해드리느냐고 세부적인 디테일까지는 설명 못 드렸는데 이게 한 번 하고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또 하나는 문재인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제가 강한 의혹이 들었어. 본인이 두고두고 후회를 하고 국민들 앞에 송구하다라고 뭐 사과 비스무리한 얘기를 했지만 진짜로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것인지 반성을 한 것인지 그게 대단히 의심스럽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인터뷰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래서 이걸 조목조목 당분간 방송의 일부분을 좀 할애를 해서 조목조목 좀 분석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지금 거짓말이 사실과 좀 다르지 않는가라는 의심이 드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썸네일 제목에 이게 문재인 혹은 조국의 거짓말이라는 제가 썸네일을 했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일단 문재인이 인터뷰 내용만 놓고 보면은 문재인이 거짓말을 한 것이든지 아니면 조국이 거짓말을 한 것이든지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한 것이 분명해요. 지금 아니 그 누가 거짓말을 할 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자, 이 문제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지 못하면 민주당의 과거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지 못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또 똑같은 과오를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윤석열과 정치검찰이 친문 세력들과 유착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이 강하게 있어요. 심지어는 좀 과하게 이걸 해석하시는 분들은 윤석열과 문재인이 한패가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 자, 그럼 해명을 할 거면 명쾌하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도 또 딴 얘기가 나오는지. 그래서 일단 인터뷰 내용, 그 조국과 관련된 윤석열 발탁과 관련된 인터뷰 내용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 이게 왜 제가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주장을 하는지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거 이제 비상계엄 관련된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요. 껄끄러울 수도 있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재임 초기에 국정농단 수사를 주도했던 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 특수부의 힘이 세죠. 검찰개혁의 걸림돌이 됐고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 발탁됐다가 그 뒤에 국민의힘으로 입당해 오늘날까지 왔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선 아마 지금 검찰 검사 출신들이 나라를 마구잡이로 농단하는 가히 검찰공화국의 시대가 오다 보니 그 시기에 검찰개혁이 더 철저하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맥락의 얘기 같은데 우선은 그 국정농단 수사라는 것이 이거 죄송합니다. 국정농단 수사라는 것이 우리 정부가 시작한 게 아니고 박근혜 정부 때 시작됐고 윤석열은 문재인 탓하고 문재인은 박근혜 탓하고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는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검찰이 그 수사를 좀 대충 하고 말도록 검찰의 권한을 뺀다거나 힘을 약화한다거나 그런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니 검찰개혁은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고 시기를 조절해야 되는 문제였다. 그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의 본질, 그게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경찰에 다 넘기고 검찰은 기소총으로 역할을 하게끔 한다는 건데 그게 70년 제도를 바꾸는 것이어서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불가능해요.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다. 당장 검찰 수사권을 다 경찰에게 넘긴다면 그러면 경찰이 그 수사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한민국 경찰이 지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와 있나? 경찰이 국민에게 그만한 신뢰를 받고 있는 것이냐? 이런 걸 생각하면 그게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내란 상황에서 경찰 국수본을 우리 국민들이 더 신뢰를 합니까? 검찰을 더 신뢰를 합니까? 공수처를 더 신뢰를 합니까?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야죠. 지금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오히려 경찰을 응원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자,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경찰로 옮겨서 검찰의 수사 권한을 점차 줄여나가고 종래에는 검찰 수사 권한이 모두 다 경찰로 넘어가게 하는 과정은 몇 년에 걸쳐서 말하자면 착근시켜가면서 이렇게 조금씩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룰 수밖에 없는 과제다. 이게 점진적 개혁론이 결국 검찰 쿠데타의 원인이 된 거예요. 원인이. 자, 그래서 단계적으로 접근했다. 검찰의 수사권을 좁혔고 공수처를 설립했고 그 다음에 국수본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간 검찰개혁은 다음 정부가 이어나가야 되는데 다음 정부가 그것을 역행하는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예. 자, 이렇게 된 것이다. 예. 그래서 그때 검찰개혁이 미진했다는 것은 사후적으로 좀 아쉬워서 하는 얘기고 그 당시를 온당하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예. 점진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뭐 할 수 있는 걸 다, 문재인 정부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 예. 이런 거고요. 예. 요 뒤에는 뭐 최근 상황과 관련된 거고. 자,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요게 이제 오늘 말씀드릴 핵심적으로 분석해드릴 내용입니다. 자,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에 발탁하신 이유와 그 과정은 어땠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 자, 그렇죠. 어쨌든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 가장 단초가 되는 것이니까요. 후회가 되죠. 실제로 그 당시에 찬반 의견이 나뉘었던 게 맞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지지하고 찬성하는 의견이 훨씬 많았고요. 반대하는 의견이 소수였다. 민주당은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하는 그런 의견이었고, 그러나 그 반대 의견이 수적으로 작아도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내가 보기엔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다. 그래서 본인은 반대 의견이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윤석열 중앙지검장 당시 법무부 장관을 했다든지 어쨌든 그 시기에 윤석열을 가까이 겪어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 말하자면 욱하기를 잘하는 성격이고 말하자면 자기 제어를 잘 못할 때가 많이 있다. 그리고 윤석열 사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기 사람들을 아주 잘 챙기는 그런 식의 스타일이다. 이런 의견들을 이게 나중에 보면 다 사실로 그 말이 맞는 것으로 나중에 확인됐죠. 어쨌든 가까이서 본 사람들이 그 겪어본 바에 의해서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사에서 그런 의견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가 수는 작지만 충분히 귀담아 들을 만한 그런 내용이어서 그러나 이제 다수는 지지하고 찬성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고민이 됐죠. 그래서 당시에 여기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당시에 조국 민정 당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4명이 있었는데 4명 모두를 조국 수석이 직접 다 한 명 한 명 인터뷰를 해보고 당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검찰개혁에 대한 각 후보의 의지나 생각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자, 조국이 일단 4명을 인터뷰를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이 4명을 다 만나본 결과 나머지 3명은 전부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고 윤석열 후보자만 말하자면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다. 자, 요 중요한 대목인데 후보자가 4명이었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특히 윤석열에 대해서는 안 좋은 인성과 관련된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니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4명을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지시를 해서 대통령이 지시해요. 다 만나봐라. 인터뷰를 해봐라. 라고 지시를 줬어요. 대통령이 직접 만나볼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조국은 대통령의 특명을 받고 면접을 본 거야. 4명을. 그래서 만나봤더니 3명은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윤석열만 검찰개혁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조국이 자, 요 표현이 중요합니다. 조국이 윤석열 후보자만 말하자면 검찰개혁에 대해 지지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했다는 겁니다. 조국이 전해줬다라는 거죠. 그렇게. 조국이 윤석열만 검찰개혁을 지지하니 우리가 검찰개혁을 해야 되니까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조국이 했다. 나는 모른다. 자, 그 뒤에 최종적으로 2명을 압축시켜서 고민을 했고요. 다른 한 분은 조국 수석하고 같은 시기에 대학을 다니기도 했고 이 사람이 봉욱 대검 차장일 거예요. 우리 정부에서 검찰 고위직을 하면서 조국 수석과 인간적으로 관계도 나쁘지 않고 소통도 꽤 잘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분은 검사로서 검찰개혁에 찬성할 수 없다고 검찰개혁에 대해 분명한 반대 의견을 말하는 거였고 말하자면 검사 마인드가 강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한 사람 윤석열 소통에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검찰개혁 의지만큼은 어쨌든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했고 실제로 윤 후보는 중앙지검 할 때 검찰개혁에 대해 좀 호의적인 그런 태도를 보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했죠.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조국 수석과 좀 소통이 되고 관계가 좋은 그런 쪽을 선택하는 것이 순리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나하고 조국 수석은 검찰개혁이라는데 말하자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달까? 거기에 너무 꽂혀 있었달까? 그래서 다소 불편할 수 있어도 윤석열 후보자를 선택하게 된 것인데 그로써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 순간을 두고두고 후회가 되죠. 나하고 조국 수석이 맞죠? 검찰총장을 본인이 임명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완전히 면피할 수 없어요. 근데 나하고 조국하고 같이 윤석열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문재인은 윤석열이나 봉욱이나 검찰총장 후보자들을 미리 만나볼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조국이 추천했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조국이 윤석열을 추천해서 나는 조국하고 가까운 다른 후보자를 선택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얼핏 했지만 조국이 추천했기 때문에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걸 이제 덧붙여요. 공식 인터뷰가 끝난 뒤에 좀 자유로운 대화에 대해서 조국혁신당 대표를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며 한없이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 전 대표가 대단한 게 다른 검찰총장 후보와 친했는데도 그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다. 검찰개혁에 미온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때 조국 대표와 그 친한 후보자를 추천했다면 그 사람은 시켰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 확실하게 못을 박은 거죠? 저 발언으로. 그러니까 조국이 만약에 봉욱 차장을 추천을 했다라면 조국과 가까운 사람, 저게 뭐 조국을 띄워주는 거일 수도 있지만은, 그죠? 조국이 그렇게 사적인 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윤석열을 임명한 것이다. 이래서 뭐 조국을 띄워주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조국이 다른 사람을 추천했으면 내가 윤석열을 임명하지 않았을 텐데 조국이 윤석열을 추천했기 때문에 나는 윤석열을 임명한 거다. 결국은 윤석열 임명에 대한 모든 책임은 조국에게 있는 거죠, 저건.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조국이 윤석열을 임명한 거예요, 사실상. 이 사태가 벌어지는데 가장 1차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은 조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국은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치면서 검찰 독재를 끝내겠다라고 조국혁신당을 창당했을 때 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실토를 안 하고 본인이 윤석열을 추천해서 이 난리를 이 사단이 벌어지게 만들어 놓고 이거는 왜 묻어놓고 이제 와서 윤석열 검찰 독재를 끝내겠다고 국민들한테 사기를 쳤냐고. 이건 조국이 사기친 것밖에 더 됩니까? 문재인의 말이 맞다면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만든 게 조국인데 윤석열 검찰 독재를 끝내겠다라고 사기쳐가지고 12석 가져가는 이런 시대의 정치 사기꾼이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창당했을 때는 국민들 앞에 실토를 했어야죠. 내가 그 당시에 눈깔이 삐어가지고 상황을 잘못 이해해서 당시에 아니 문재인 말이 맞으면 문재인이 한 얘기를 조국이 먼저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야. 대통령을 비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다. 사실과 다르다. 당시 후보가 4명이었는데 3명은 검찰개혁을 반대했고 윤석열만 검찰개혁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내가 윤석열을 추천했다. 대통령에게. 그리고 대통령이 나를 전적으로 믿어서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거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큰 실수했다.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지금까지도 안 해요? 그래서 왜 문재인 대통령까지 곤란하게 만드냐고, 조국이. 내가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국이 아픈 손가락이다. 한없이 미안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럴 게 아니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에?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게 아니잖아. 조국이 나쁜 놈이네. 왜 조국이 있는 그대로 실토를 안 해가지고 문재인이 욕먹게 만듭니까?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문재인의 인터뷰가 다 사실이라면 상황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국이 진짜 나쁜 놈인 거지, 사기꾼인 거지. 정치 사기꾼인 거지. 자, 조국을 위하는 척 했지만은 결국은 문재인은 조국한테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이거 지금. 그럼 저 말이 맞느냐, 과연? 문재인의 저 진술이 맞느냐? 당시 상황이 맞느냐? 조국 대표 감옥에 있지만은 이제라도 국민들 앞에 이실 짓고 해야 돼요. 이 말이 맞으면은 석고대죄 해야지. 본인이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추천을 해놓고 윤석열 잡겠다고 조국혁신당 만든 거에 대해서 사기쳐가지고 군 배지 12개 가져간 거에 대해서 석고대죄 해야지. 문재인 인터뷰 내용이 맞으면은.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전에 나왔던 보도들이어서 이게 조국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임명을 했는지, 누가 추천을 했는지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과거에 나왔던 언론 보도 자료를 가지고 이제 추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검증을 해볼 수밖에 없어. 문재인의 인터뷰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자, 그래서 과거에 몇 개 기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2019년 9월 25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윤석열 왜 임명했냐? 조국 내가 한 거 아니다. 이 유성엽이라는 변화와 희망의 대한정치연대 유성엽 임시 그죠? 대표라는 사람이 당시에 지난 17일
조 장관이 유성엽 대표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윤 총장을 임명하자고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2019년 9월 25일이니까 조국 대전이 한참 벌어질 때죠. 조국 장관을 면전에 두고 여러 차례 사퇴를 요구해 눈길을 끌었던 유 대표는 조 장관이 비공개 면담에서 왜 윤 총장을 임명해놓고 그렇게 끝급수를 당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자 조국이 제가 윤 총장을 임명하자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 대표가 다시 물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임명한 것이냐?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하셨다. 물론 이게 전원이니까 이 사람의 말이. 근데 조국을 당시에 만났던 건 맞아요. 유성엽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잖아 지금. 자, 유 대표 민정수석이 그런 일을 정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정하시냐라고 다시 물으니까 조 장관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하셨다. 유 대표는 당시 대화 내용을 상기하면서 아무래도 법무부 장관으로 가려고 했을 때 같이 호흡을 맞출 상대로 윤 총장은 스타일이나 사고방식에 있어서 다소 부담스럽지 않았겠냐. 이거 뭐 본인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조국이 반대한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2019년 9월 25일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보도도 있어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죠. 2019년 9월 26일에 나온 보도예요. 윤석열의 사감이 조국 수사 불렀나. 조국은 윤석열 반대. 자, 여기 보시면은 조 장관이 윤 총장이 아닌 다른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민 것은 특수통 검사들에 대한 그의 오랜 불신 때문으로 전해진다. 조 장관은 특수통 검사들이 검찰총장이 되는 관례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자, 조국 장관의 서울대 법대 1년 선배인 전직 검사장은 윤 총장은 서울대 법대 3년 후배인 조 장관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윤 총장이 매우 심기가 불편했다. 현재 진행되는 수사는 오래전부터 첩보와 내사를 거쳐 시작된 고도의 프로젝트. 죄송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탄생을 막기 위해 전현직을 막론하고 검찰 고위층들이 오래전부터 겨루고 준비한 사건이어서 윤 총장이 대세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을 것이다. 자, 역시 조국은 윤석열을 반대했다라는 기사예요. 또 나옵니다. 이건 2020년 기사인데요. 법조계 조국은 윤석열 카드 반대했는데 진중권 뭔 근거로 밀었다고 하나. 그러니까 진중권이 방송에 나와서 조국이 윤석열을 밀었다. 이런 이제 발언을 하니까 자, 청와대와 검찰 내부 사정에 밝았던 A씨 등 법조계 인사는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 엉터리다. 당시 조국 수석은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으로 봉욱 전 대검 차장과 김호수 법무부 차관 카드가 좋다고 판단했고 노영민 비서실장은 동양인 이금로 전 고검장을 내심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총장으로 낙점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정권의 압박에 굴하지 않던 윤 총장의 모습을 높이 산 까닭이었다. 이 전혀 지금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문재인은 조국이 윤석열을 추천했다고 하고 조국은 뭐 공식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한 적은 없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봉욱을 밀었다고 하고 이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오히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뭐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하겠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통해서 더 상황만 복잡해진 거죠. 응?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도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조국입니까? 문재인입니까? 그리고 이걸 왜 거짓말을 해야 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분석을 해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나머지 부분 며칠 동안 계속 이 인터뷰 내용에 대한 반론을 제가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뜯어볼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하루에 한 가지씩 제가 볼 때 납득이 안 되는 내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